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두 개랑 수필 하나로 복합 지문인데 작품 하나를 보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는 후반부 30번, 31번에 나와 있고 27, 28, 29번 같은 경우는 작품 3개, 작품 2개, 작품 2개를 봐줘야 되죠. 그리고 3개 다 가를 봐줘야 되고 그래서 가를 먼저 봐주는 게 절차상으로 맞고 만약 그게 아니고 나는 작품 일단 하나 이해하는 거를 초점을 두고 풀래 라고 한다면 작품 하나 보고 풀 수 있는 나랑 다를 그러니까 30번, 31번을 먼저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조금 더 뒷부분 애들은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라 굳이 먼저 풀어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앞에 작품 하나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걔 먼저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문제 들어가 볼까요?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세 개를 전부 다 찝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꿔보세요. 가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골라낸 것에서 나에 적용해서 한 번 더 걸러서 다에 적용하는데 그렇다면은 답은 여기 세 시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시점에는 여기에서 나오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시점에서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박봉우의 휴전선 얘는 연계된 애죠. 이렇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 하나가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까지 연계교재 작품은 문학 작품만큼은 무조건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학이 엄청 쉬워져요. 요즘에 문학이 쉬운 이유가 바로 연계교재 때문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꽃 한 번 천둥과 쭉 보면은 얘랑 같아요. 그쵸? 어찌 됐건 간에 요 두 가지죠. 지금 이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분단 상황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그쵸?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 아닐까요? 그쵸? 봅시다.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이거 뭐죠?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뭔 말이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분단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는 분단돼서 아쉽다는 느낌이 오죠. 근데 보시면 요 정도만 봐줘도 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붙잡고 있다. 보통 이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는 문제에서 맞는 선지가 가장 애매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굳이 얘를 편하게 정리해주자면은 인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주제의식을 구체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추상적인 것을 시로 썼다는 건데 요거는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은 인간과 공간을 연결지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주제의식은 시 전체에 드러나는 건데 어찌됐건 인간과
공간을 연결지었다는 게 시에 나타난다는 말은 그걸 이용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고, 모든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결국 주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것에 이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었다는 것만, 인간과 공간을 연결지었다는 것만 알면은 우리는 1번 선지가 가에는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건 연결짓고 있나요? 분단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 민족, 인간과 그리고 휴전선이라는 어떤 공간 연결지우고 있죠. 연결짓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징그러운 바람이 막 불고 모진 겨우살이를 할 것이다.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나요? 아니죠. 굳이 말하자면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는 별들이 차지한 하늘로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걸 보여주기만 했지 불안감이 없어지고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 전체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은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지금 가만 보고 있어요. 첫 단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3번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직시했죠. 역사적인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을 직시했죠. 하지만 그럼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나요? 참여의식은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이런 게 참여의식이지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참여의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건 걱정하고 있는 그냥 걱정의식이에요. 그렇죠? 참여의식이라는 것에서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이라는 점이 틀린 거. 자, 4번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천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연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찬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없고요. 이게 지금 교만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이 박봉우라는 사람이 화자가 직접 휴전선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죠. 모른다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을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 보고도 나머지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1번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나머지 다 틀렸기 때문에 1번이 맞은 거죠. 가만 보고도 판단이 되는 거죠. 공부 좀 더 해보려면 나랑 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풀려면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쵸? 가 방금 읽었죠. 그러니까 가로 다시 판단을 해봅시다. 꽃이 되어야 쓰는가 이거 서리적 표현이죠. 화자의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죠. 나는 청각의 시각화 나는 일단 모르니까 가를 봅시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있나요? 아니면은 정지되어 있는 어떤 현실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너도 이미 아는 모진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요게 과거에 겨우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과거의 반복에 대한 혹시 모를 과거에 안 좋았던 일 뭘까요? 얘는 뭘까요? 그럼 전쟁이겠죠. 혹시나 모를 과거의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거지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이 이동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틀렸습니다. 나는 볼 필요가 없죠. 이 문제를 볼 때. 그쵸?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줄 수만 있다면.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거 실전 문제 풀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딱히 막 비약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딱 기준 하나 잡아놓고 쭉쭉 풀고 있는 겁니다. 가와 다에 대한 감상? 그러면 다시 가를 봐줘 볼까요?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 불안한 현실. 그리고 다는 모르죠. 불안한 현실이라는 말에는 이런 어떤 꼭 한 번은 이런 난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바라본 채로 멈춰서야만 하는가?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내서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죠, 화자는. 그렇다면 불안한 현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천둥 같은 화산은 이 불안한 현실을 구체적인 두 글자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방금 나왔죠.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죠. 아니다. 깜짝 놀랄 뻔했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고, 자,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쵸? 초래할 불안한 미래인 거예요. 그쵸? 하마터면 낚일 뻔했네. 그쵸?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가에서 일단 1번 선지 아웃이죠. 2번 선지 봅시다. 가에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 맞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분단돼서 아쉬우니까 하나로 이어진 세계가 맞죠. 얘가 맞았으면은 이제 두 번째 다로 가는 거예요. 다에 아득히 쳐다보이는 숲은 뭐죠? 높은 하늘 아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었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먼지 낀 부끄러워했다. 먼지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쭉 한번 읽어볼까?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 없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오심함, 줄 온천행 하면서 겪은 일들 쓴 것 같은데, 자, 어떤 이 바위가 있대. 검은 절경? 이것도 오심함이겠네요. 엄청 예찬하고 예쁘다고 아주 그냥 물고 빨고 다 하고 있네. 예술의 극치다.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에서 이 홍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면 사실 얘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뭐 요런 뜻인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먼지 때 뭐예요? 세속의 더러움을 표방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 단어는 세상의 더러움, 세속의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 뭐죠? 홍진이죠? 홍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 다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홍진에 대한 것을 뭐 예전에 봤다든지 뭐 공부했다든지 해가지고 뜻을 알고 있다면 엄청 쉬운 지문이 되겠죠. 얘가 먼지라는 거니까.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먼지는 뭐예요? 홍진이죠. 홍진은 뭐예요? 새 속에 더러움을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이 지나가 본 적이 아주 없었다. 새 속에 이런 먼지, 때를 품은 미친 바람은 뭐죠? 결국 안 좋은 애죠. 근데 걔가 지나가 본 일이 없었어요. 얘는 오염시키는 애예요. 걔가 없었고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은 뭐죠? 먼지가 없었다고요. 티끌을 품은 듯한 것조차 없다.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 것도 없다.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 것도 없다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먼지조차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란 거예요. 근데 이 먼지는 뭐죠? 먼지가 없다는 것은 순결한 자연이고, 먼지가 낀 것은 뭐죠?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고 부끄러운 거라고. 그쵸? 그러면은 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 애들 어려우면 사실 이 정도만 봐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애들은 지나갑시다.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서 살짝 이 부분만 이렇게 지우고 문제 2개 이어붙여 가지고 풀어볼게요. 일단 지워야 돼. 얘네를 없애고, 얘도 아니 30번 내가 찍어서 알려줬죠. 31번만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31번 풀어봅시다. 31번은 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달을 감상한 내용이다. 우리 여기는 일단 안 읽었죠. 이 부분만 읽었죠. A에서 E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줍니다. 반성적이다.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인생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반성적, 교훈적, 비판적이래요.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뭐죠? 발상과 통찰, 문체.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거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자,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감각적인 문체. 가을의 풍경이 어딨죠? 짙은 단풍빛, 붉게 누렇게 묻은 시각적인 표현.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그것은 감각적인 문체입니다. 학생 2. 예술의 극치.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술의 극치가 어딨죠? 그의 귀한 예술. 그러니까 자연의 예술은 극치네요. 그쵸? 얘는 자연의 예술의 극치네요. 장하지도 아니하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 나오겠지. 뭐야? 장하지도 아니하니 어딨어? 아,
어때요? 어떤 느낌이야?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않다. 장하다가 뭐예요? 장하다. 잘했다 이거죠. 잘나지도 못한 걔네들의 예술을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대비하고 있죠. 자연의 예술이 새 속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숨기는데 숨기는데 반해 인간의 예술은 자연의 예술은 극치죠. 근데 인간의 예술은 장하지도 않은데 뽐내려 함. 확실한 대비입니다. 맞죠? 대비고 인간의 이런 장하지도 않은 멋지지도 않은 뛰어나지도 않은 예술을 뽐내려 한다는 것에서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3번 오심함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요건 그냥 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경치에서 겸손하다, 순결하다, 겸손한 경치가 있고 순결한 경치가 있어요? 없죠.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이나요? 티끌은 어디 있어요? 티끌. 이거 말고 또 있는지 좀 찾아보는 거예요. 없죠? 봐봐. 여기에서 문장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득히 쳐다보이는,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요. 이 골짜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없었나 봐.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이 지나간 일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먼지가 없겠죠.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에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는 말은 전혀 아니죠. 답은 4번. 그리고 먼지 낀 의복으로 몸뚱아리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 맞네요. 됐죠? 좀 길게 찍었는데 원래 이 문학이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어져서 그래도 꼭 잘 듣고 공부하고 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